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2장 사마음 첫 번째 시간 화음과 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의 발달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오늘 이제 화음과 화성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화음 서양음악도 처음부터 이 화성이 발달한 건 아니죠. 그렇죠. 13세기경에 4도나 5도의 이성부 합창에서 시작된 것.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그렇죠. 선법이 있었죠. 도리아, 프리지아, 믹소리디아, 에이올리아 같은 그런 선법들을 바탕으로 마치 동양음악처럼 이렇게 선율적인 음악 한 성부가 이끌어가는 음악이었다가 12, 13세기경을 지나면서 성부가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드디어 뭐가 생겼나요? 화음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1호부터 해서 오르간음이 발생했고, 디스칸트스가 나와서 동시에 2성부에서 4성부까지 선율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 음악 용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화성학을 배우잖아요. 자, 이 선율 하나가 더해지면서 뭐가 생겼냐면 화음이 생겼습니다. 화음이에요. 화음은 코드라고 합니다. 코드. 네. 자, 이 코드의 진행을 배우는 게 바로 화성학입니다. 화성학은 바로 하모니라고 합니다. 하모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개 이상의 소리가 동시에 나왔을 때를 화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성은 화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이 화성학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높이가 다른 2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것을 뭐라고요? 화음이라고 하고, 자,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연결된 화음의 수평적 진행을 배우는 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모니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3도 간격으로 쌓는다고 그랬죠? 화음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제가 맨 처음 시간에, 예비직 시간에 배음의 원리 가르쳐 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자, 1배음부터 자, 여기 보시면, 자, 6배음까지 이렇게 1배음, 2배음, 3배음, 4배음, 5배음, 6배음까지를 쌓아봤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뭐가 돼요? 도, 미, 솔이 됐죠. 그쵸? 사마음인 거죠. 3개의 음이 동시에 모였다고 그래서 사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음의 원리, 제가 첫 시간에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 배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음의 원리는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안내드리고요. 첫 시간 예비지식 제 강의 첫 번째 시간 배음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 사마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어떤 음을 기초음으로 하여, 이 기초음이 바로 뭐예요? 루트라고 하죠. 영어로 루트라고 합니다. 근음입니다. 근음. 맨 밑에 있는 근음이에요. 자, 그 위에 3도와 5도를 쌓아 올려 구성한 것을 사마음, 즉 뭐라고 한다고요? 트라이어드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맨 밑에 있는 음을, 자, 우리가 이제 화성학을 배울 때 자리 바꿈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 화음 기호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근음을 1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자, 근음으로부터 미는 몇 도 위에 있어요? 3도 있죠. 그래서 도레미 3이라고 하고요. 자, 이 솔은 뭐라고 그래요? 근음으로부터 5도 위에 있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사마음은 1, 3, 5라고 적어요. 그런데, 무슨 기본 화음은 다 135, 135 적으면 많이 번거롭잖아요. 번거롭죠. 그래서 이 음들은 그냥 135라고 안 적고 그냥 이름 이렇게만 노트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음들은 자리 바꿈하여 위치가
바뀌더라도 자리 바꿈 문제 배울 건데 이거를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인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근음과 삼음과 오음은 자리가 바꿔도 그 명칭은 음의 명칭은 바뀌지 않는다. 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꼭 기억해 두시고 명칭은 안 바꾸는 거지 자리 바꿈하면 화음 기호는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근음은 삼화음의 바탕이 되는 음이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음은 삼화음의 맨 밑에 있으니까 근음 루트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화음이 쌓여지는 기본음이 되기 때문에 기준음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근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삼화음에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크게 우리 네 가지가 있는데 장사마음, 단사마음, 증사마음, 감사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장삼도 플러스 완전음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장사마음은요. 자, 보세요. 근음과 산음이 도미가 장, 삼음과 우음이 단, 장단으로 구성된 것을 장사마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메이저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하죠. 단사마음은 근음과 삼음이 단삼도 이렇게 삼음과 우음이 장삼도로 구성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단사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이너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증사마음은요. 시플렐레 장삼도 레 파샤파에서 장삼도 이렇게 장삼으로 구성된 게 바로 뭐라고요? 증사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규멘티드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그쵸? 그 다음에 감사마음은요. 단삼도 우리 음정할 때 되게 공부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소리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자, 장사마음 그쵸? 장삼 단삼 그 다음에 솔시플렐레 그쵸? 단삼도 장삼도 그래서 단사마음 느끼시죠? 그 다음에 증사마음은 장삼이라고 그랬죠? 장삼도 그쵸? 약간 이렇게 굉장히 불협화 들리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감사마음은 어떻게 돼요? 단삼도 동시에 연주해보면 자, 요런 소리로 우리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장단 증감을 구분하는 그런 이론적인 아이디어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장단 증감 화음을 좀 들었을 때 귀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예, 노래를 불러보는 겁니다. 자, 노래를 불러서 장사마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사마음은 단사마음대로 하나하나씩 천천히 불러서 그 느낌을 좀 기억하시는 게 장단 증감 화음을 가장 잘 구분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자, 우리가 이기점 32번을 한번 잠깐 봐주실 텐데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장조와 단조가 어떻게 화음기호로 나타내는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C 메이저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 메이저는 자, 장사마음은요, 이렇게 대문자로 그려주시면 좀 됩니다. 대문자. 보이시죠? 자, 장삼도 단삼도로 구성된 게 단사마음이고요. 장사마음이고요. 단사마음은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제가 이렇게 2도, 3도, 6도가 단삼화음이죠. 단삼, 장삼으로 구성됐죠. 자, 마지막으로 자, 요 감사마음은요. 감사마음은 단삼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자, 여기 단사마음 표시에다가 중요한 거 뭐예요?
바로 동그라미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감사마음이란 표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단삼치라고 쓰고 그 다음에 옆에다 동그라미에서 감사마음이란 표시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를 한번 살펴보면요. C 메이저 나라는 존 A 마이너에서 보시면 자 1도 그 다음에 4도가 단삼함입니다. 자, 중요한 건 재미난 건 뭐냐면 지금 메이저나 마이너나 5도는 무슨 함이라고요? 그쵸? 장삼함이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에서 5도는 무조건 장삼함이라는 거, 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A 마이너 2도는 시레파해서 어떻게 돼요? 그쵸? 단산, 담삼해서 감삼함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여기 7도도 마찬가지로 감삼함입니다. 자, 마이너에서 바로 이 3도가 보시면 도미 솔샵, 도미가 장삼도, 미 솔샵이 장삼도죠. 자, 이게 바로 무슨 화음이 돼요? 증삼화음이 돼서 우리는 증삼화음이라는 표시로 장삼화음에다가 이렇게 장삼화음을 써주고 표시를 해주고 대문자 그다음에 옆에 플러스를 해줍니다. 이거는 장삼화음 표시라는 증삼화음이라는 표시입니다. 증삼화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도는 그쵸? 장삼 단삼도로 이루어져서 장삼 화음 표시인 대문자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울 필요 없으시고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 자, 그래서 화음 기호를 살펴봤고요. 자, 1도를 뭐라고 한다면요? 타닉. 그렇죠? 타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으뜸음. 그 다음에 2도는 슈퍼타닉. 그렇죠? 으뜸음. 3도는 미디언트 중간에 있다고 그랬죠. 도솔 사이에. 4도는 서브 도미넌트. 그러니까 도미넌트 밑에 있다고 그래서 버금 딸림음. 5도는 뭐죠? 도미넌트죠. 제일 중요한 게 타닉과 도미넌트죠. 조성음악은 타닉으로 시작해서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그쵸, 도미넌트죠. 그쵸, 도미넌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타닉으로 오죠. 자, 6도를 뭐라고 하냐면 서브 미디언트라고 하고요. 버금 가온음. 자, 마지막으로 7도를 이끄음이라고 합니다. 이끄음. 영어로 리딩톤이라고 하죠. 리딩톤이라고 합니다. 타닉으로 이끌어준다고 해서 이끄음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우리가 이제 화성풀이를 하거나 이제 화음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사성부 구성입니다. 사성부.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화성 구성은 성악에서 발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혼성 사부 형태로 구성해요. 즉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네 성부로 구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 베이스의 각 성부의 화음 구성을 배치하는 거죠. 그러려면 예, 이렇게 지금 각각의 그 다음에 이 성부들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도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역을 알아야 될 거예요. 각 성부에. 자,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할고요. 자, 그래서 기부할 때는 큰 부표에 각각 두 성부씩. 자, 그래서 높은 자리 표현은 뭐예요? G클럽에는 소프라노, 엘토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남자는 여자들에 비해서 한 옥타브 낮죠. 그래서 낮은 자리표 F클럽에는 테너랑 베이스가 이렇게 자, 구성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잘 보시면 자, 소프라노와 베이스는 뭐예요? 바깥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외성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외성. 반면에 엘토랑 테너는 안쪽에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귀에는 이 4성부를 동시에 딱 쳤을 때 어느 성부가 가장 제일 잘 들릴까요? 그렇죠. 제일 잘 들리는 게 소프라노. 가장 높은 소리를 내니까 이 소프라노가 제일 잘 들리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 외성. 바깥에 있는 성부 외성 베이스가 제일 잘 들리고요. 내성이 그 다음에 들리겠죠. 아주 귀가 좋으신 분은 동시에 다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소프라노 멜로디 그 다음에 베이스 멜로디가 가장 잘 들리고 내성은 그쵸 후에 들리거나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베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테너, 엘토, 소프라노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삼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베이스 위에 있으니까. 소프라노 입장에서 이 나머지 세 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프라노 입장에서 이렇게 엘토랑 테너랑 베이스는 하삼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자를 사용해서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외성,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외성이라고 알토와 테너를 내성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화음을 채울 때 가장 이제 신경 써서 할 건데, 자, 뭐냐면 음역입니다. 바로 레인지. 자, 소프라노의 음역은 C4에서 그쵸? A5까지죠. 그 다음에 엘토는 G3에서 뭐예요? E5까지. 자, 그 다음에 테너는 C3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A4까지. 자, 베이스는 E2에서 E4까지. 요 음역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화성을 채우실 때 이 안에서 각각의 성부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화성을 채우거나 이제 화음을 우리가 사용할 때 화음을 우리가 배운 건 3화음 배웠잖아요. 음이 3개니까. 그쵸? 근데 성분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래서 한 성분을 더 쓰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중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복할 수도 있고, 또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선율의 필요에 따라서. 자, 그래서 7번째, 화음의 중복과 생략.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원칙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이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화성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3개의 음을 자성부로 구성할 때 한 음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한 음은 필연적으로 2번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중복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 화음을 중복할 땐 그럼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음을 중복하는 게 좋겠죠. 근음을 중복해 주는 게, 그쵸? 가장 좋습니다. 근음을 중복해 주는 게. 그래서 3화음은 화음의 성질을 결정짓는 음이기 때문에, 삼음은, 두 번째 있는 삼음은 화음의 성질을 결정짓는 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3화음 안에서는 삼음을 중복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주3화음은 뭐예요? 중요한 3화음. 1도, 4도, 5도를 말해요. 자, 삼음이라는 것은 근음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장사마음이죠. 근데 삼음이 플랫이 되면 어떻게 되죠? 순간 그쵸, 단사마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삼음은 주사마음에서는 삼음을 중복할 수 없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성부의 연결보다 이렇게 좋은 선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결에 비중을 두어서 화음을 진행하는데, 이럴 때는요, 한음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쵸? 한음을 생략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때는 3화음의 성질에서 가장 역할이 작은 우음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자,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 3화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근음이죠. 그렇죠? 근음에다 3도씩 쌓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삼음입니다. 왜요? 삼음은 3화음의 성질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쵸? 삼음이 두 번째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음이죠. 물론 세 음이 다 나오면 좋지만, 이 좋은 선율을 쓰기 위해서 할 때, 화음 진행을 할 때, 부득이하게
그쵸? 생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쵸? 그럴 때는 제일 역할이 작은 오음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여덟 번째, 우리 밀집 위치와 계리 위치. 약간 좀 말이 어려운데요. 영어로 close position, open position. 자,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까 이제 4개의 성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4성부 구성에 있어서 삼성, 뭐냐면 베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테너, 엘토, 소프라노가 한 옥타브 이내에 위치했을 때 밀집 위치라고 합니다. 밀집 위치. 뭐에 따른 거죠? 뭐가? 나머지 3개의 음들이. 자, 밀집 위치라고 하고요. 자, 여기 밀집 위치 나오죠? 상삼성이 한 옥타브 안에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자, 계리 위치는 오픈 포지션은 상삼성이 잠깐 베이스와 테너 삼성성이 한 옥타브를 넘는 걸 말해요. 넘어가는 걸. 그쵸? 보통 이제 그래서 베이스랑 테너가 한 옥타브 넘어도, 왜냐면 베이스가 배음의 원리 때문에, 그쵸? 두 번째 배음이 한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럴 때를 계리 위치 오픈 포지션이라고 한다는 거. 자, 꼭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게 이건데요. 테너와 베이스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테너, 엘토, 소프라노는 옥타브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옥타브를 넘어가게 되면 소리가 비어 보여요. 그쵸? 예. 그래서 베이스와 테너는 옥타브 이상 벌어져도 되는데, 나머지 각각의 테너, 엘토, 소프라노는 8도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 8도 이내라는 거, 이내로 화음을 구성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부의 배치 여부는 소프라노의 선율 등에 따라서 한 가지 방법으로 배치될 수도 있고, 선율의 조약으로 음역대의 변화가 빈번할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혼용되죠. 사실 밀집 위치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그렇죠.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혼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이거는 밀집 위치, 이건 계리 위치 그렇게 나누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 선율의 진행에 따라, 베이스 선율의 진행에 따라 또는 소프라노 선율의 진행에 따라 우리가 화성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배치하실 때 밀집 위치냐 계리 위치냐 그걸 구애받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율로 각각의 성부들이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9번째로 이제 화음의 진행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화음의 연결로 생기는 성부의 움직임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음이 진행하는 거를 화음의 진행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진행하는 선율을 선율적 진행이라고 하고,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 진행하는 건 선율적 진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이렇게 가는 진행을 뭐라고요? 화성적 진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양음악은 크게 뭐예요? 수직적인 화성적 진행과 수평적인 선율적 진행이 동시에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 에이시안 음악, 동양 음악 같은 경우는 주로 선율적 진행이 발달이 돼 있죠. 리듬과. 그쵸? 그렇게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성적 진행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자, 병진행. 나란히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미로 올라갔잖아요. 상행했잖아요. 시가 도로 이렇게 상행합니다. 자, 6도씩 지금 상행 인터벌을 가지고 음정을 가지고 상행하는데, 이럴 때 나란히 진행한다고 그래서 병진행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병진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진행인데요. 제가 왜 별표를 했냐면 화음의 진행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반진행입니다. 자, 이렇게 테너는 레에서 미루 가고 베이스는 솔에 도로 이렇게 반대로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화음이 이렇게
풍부하게 들리고요. 반대로 이렇게 쪼그라 이렇게 안으로 몰려드는 같은 그런 반진행은 집중력 있게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화성풀이 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 앞으로 하겠지만 반진행을 하게 되면 금칙도 안 걸리고 아주 좋은 진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진행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말이 어렵죠. 영어로 오블릭 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엘토가 이렇게 솔솔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음에 그럴 때 소프라노가 레에서 미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한 성부가 머물러 있고 나머지 성부가 움직일 때 이럴 때를 우리는 사진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블릭 모션이라고 합니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화성을 진행할 때 이제 금지되는 진행이 있어요. 금지되는 진행이. 자, 무슨 말이냐면 병행이라고 금지 기억해 주세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쓰면 안 좋은 거지. 아주 쓰지 마라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금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가 나면 안 좋기 때문에. 자, 왜냐면 병행 1도, 5도, 8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란히 간다고 그랬잖아요. 병진행이. 이런 진행을 병행, 패럴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병행 중에 특별히 병행 중에 완전 1도, 5도, 8도의 병진행은 완전 1도, 5도, 8도는 연속해서 사용하는 진행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중요해요. 자, 뭐가? 성부의 독립성이 결여되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따라간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8도 병행은 어때요? 자, 두 음을 쳤지만 8도로 진행하니까 마치 두 성부가 아니라 한 성부처럼 들리죠. 자, 그 다음에 1도, 8도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독립성이 결여된 거. 화성 요소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5도 병행이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도, 솔. 그쵸. 5도 병행은 3음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무슨 음인지 그쵸. 화성들 요소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병행 1도, 5도, 8도는 금지한다. 금칙. 쓰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더불어 이 병행 진행이 반진행, 반대로 나타나는 것도 역시 금지되는 진행인데요. 그러나 악곡의 종지에 끝날 때 케이던스라고 하죠. 케이던스. 종지에 있어 소프라노와 베이스에 이루어지는 반진행 8도는 허용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소프라노 베이스가 솔솔이죠. 8도잖아요. 그런데 반진행 했단 말이에요. 반진행해서 도도로 갔어요. 도도로 가면 이게 뭐예요? 반진행인데 이것도 8도잖아요. 8도잖아요. 그쵸? 물론 이렇게 도도 이렇게 나란히 간 게 아니라 8도에서 15도죠. 사실은 이럴 때 옥타브를 벗어난 거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옥타브를 위로 올려가지고 계산한다고 했죠. 이렇게 반진행으로 병행하는 8도는 그러니까 종지에서 악곡을 마칠 때 이럴 때는 허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금지되는 진행 말씀드리고 있는데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화성을 채울 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감오도와 완전 오도의 병행입니다. 감오도와 완전 오도의 병진행. 자, 봐주세요. 자, 여기서 다른 건 여러분들이 것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이그젬플입니다. 여기 봐세요. 이그젬플 40이요. 자, 감오도에서 레 라플레 감오도죠. 완전 오도로 지금 진행했어요. 이럴 때는 병진행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관습적으로 사용돼서 괜찮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테너, 소프라노, 감오도, 완전 오도 이런 식의 진행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에서 완전으로 갈 때 완전 오도에서 감오도의 병진행은 자 감오도가 장단 3도로 해결될 때 빈번히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에서 우리가 감오도 갈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감오도에서 완전오도의 진행은 감오도의 불안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로 다음 두 가지 경우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방금 봤던 게 바로 그 두 가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7도에서 1도로 갈 때 감오도 완전오도 이렇게 진행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지금 5도에 자리바꿈만 자 5도에 3, 4 이제 나중에 아직 배우겠지만 5도에 7함에서 자리바꿈 두 번 한 거에서 1도로 진행할 때 감오도에서 완전 오도로 갈 때 이럴 때 허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탈리안 오도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오도 관습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정리해 드리면 완전으로 가는 건 당연히 병행인데 완전에서 감으로 가거나 감오도에서 완전으로 갈 때는 그쵸 허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외 특별히 감에서 완전으로 갈 때는 7도에서 1도로 간다거나 다 종지죠. 5도에서 1도로 갈 때 그럴 때 허용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지금 10 금지되는 진행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화성을 채우실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음복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 어려워요. 음복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설명 읽으실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요 음복이라는 거는 외성간에만 적용돼요.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외성이 뭐죠? 우리가 아까 배웠죠. 뭐예요? 베이스와 소프라노죠. 베이스와 소프라노. 자, 같은 음복이 뭐냐면 한마디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베이스와 소프라노가 완전오도 8도 병진행을 할 때 이럴 때를 뭐라고 하냐면 음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완전오도로 떨어지면 음복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완전 8도로 떨어지면 음복 8도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파 이렇게 돼 있죠. 자, 외성 파랍니다. 여기 파고 랍니다. 지금 이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상행했어요. 그런데 솔 내려와서 뭐예요? 완전 오도로 됐죠. 그럼 뭐예요? 음복 5도. 그러니까 외성간에서 자, 요럴 때 음복 진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음복 5도 8도는 모든 성분에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외성에서만 저기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파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이렇게 8도로 했을 때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음복 8도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느낌표 두 개로 된 거는 허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5도나 8도가 됐는데 이렇게 소프라노가 순차 진행하잖아요. 순차. 이럴 때는 허용. 음복이라고 안 한다는 거죠. 도약 진행에서 생기는 완전 5도 8도가 될 때 음복 5도, 음복 8도라고 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자, 우리가 앞으로 또 이 얘기는 계속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화성풀이 할 때도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성부의 연결을 봅시다. 자, 이게 이제 화성을 채울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이제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성부를 연결할 때,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말은 뭐죠? 다음에 어떤 화성을 쓸지 연결할 때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모두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뭐 뻔한 소리죠. 예. 그리고 각 성부가
선율적이어야 하고요. 그 좋죠. 수직적으로는 각 성부가 일정한 간격을 이루어야 하는데 특히 상삼성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거죠. 베이스가 주어졌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이 수평적으로 연결할 때 공통음이 있어요. 공통음이 있을 때는 공통음 있는 화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자, 공통음이 뭐냐면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교집합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자, A가 있습니다. 여기 B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요 A와 B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교집합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면 예를 들어서 1도 도미솔에서 자 4도로 진행합니다. 파라도. 그러면 공통음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도가 있죠. 도가 공통음이 되는 거예요. 이 공통음, 이럴 때 공통음이 이 도가 공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음은 같은 성부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공통음을 같은 성부에 머무르게 하고 공통음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음으로 연결함으로써 각 성부가 선율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된다. 기억해 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통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공통음을 같은 성부에 머물러 주게 되면 금칙도 안 생겨져요. 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우리 성부 진행할 때. 자, 외성 사이의 진행에 있어서는 소프라노 베이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프라노 베이스가 반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제일 좋다는 거죠. 자, 기억해 주세요. 제일 좋은 게 바로 반진행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성부에 연결할 때, 자, 단조의 경우죠. 단조의 경우가 항상 문제가 생겨요. 메이저는 참 문제가 별로 이렇게 생길 게 없는데, 트러블이 생길 게, 이 단조가 많이 걸리는데, 이 화성단음계를 사용한다는 거, 7번째 음이 이끌음을 만들어주는 화성단음계를 사용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끌음이죠. 자, 그래서 이끌음 생긴 게, 인끌음을 만들어서 다는 게 화성다는 게 만드는 건 좋은데, 그래서 6음과 7음이 뭐예요? 증이도가 생겼죠. 증이도는 불협화음입니다. 그래서 이 증이도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이 단음계를 쓸 때는, 마이너 저기를 쓸 때요. 그래서 여기 증음정이 생기니까 조심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증음계 이렇게 뭐 메이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마이너 항상 이 증 2도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마이너 문제를 푸실 때는 선율 화성을 채우실 때는 더 조심해서,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 증이도 진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선율 단음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6음에도 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음 7음에도 샵이 된 거죠. 지금 이게 플랫 세개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장2도로 바뀌는 거죠. 그쵸? 자,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마이너에서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마이너, 화성다는 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증이도를 펴주기 위해서 뭐예요? 가락다는 게를 사용한다는 거죠. 가락다는 게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선율 진행에 있어서 증음정의 선율이 나타나는 것은 좋지 않다. 그쵸? 말씀드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증음정을 포함하는 선율 진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옥탑을 이동시켜서 전위에서, 전위라는 말은 뭐냐면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리 바꿈이라고 합니다. 우리 배울 거예요. 감음정으로 변화시키고 이후 반진행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선율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그젠플 46을 보시면, 자, A 마이너에서 6도에서 지금 2도에 7도로 진행하는데, 자, 팟이 여기가 지금 증사도가 나왔죠.
안 좋죠. 진행 안 좋습니다. 요 자체도. 그러니까 요럴 때 자리 바꾸면 요 파가 위로 가거나 아니면 요 C가 밑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로 가도 돼요. 예. 이 뒤에 오는 화음이 그러니까 위로 가면 증사도인데 이거를 어때요? 이렇게 밑으로 내렸더니 이렇게 되죠. 증사도를 자리 바꾸면 뭐가 됐어요? 감호도. 이런 건 좋다는 거죠. 감호도. 이런 식으로 자리 바꿈을 해서 증사도를 피해 준다는 거죠. 증사도는 그쵸? 불협화음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얘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자, 어느 성분의 선율이 반응계적 변화를 일으킬 때, 이 반응계적 변화는 같은 성분에서 변화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율 진행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1도에서 미 플랫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는 같은 여기 성분에서 진행해야지 이렇게 미가 미 플랫으로 떨어졌구나를 금세 알 수 있죠. 그쵸? 자, 지금 엘토 소프라노만 쳐드려 볼게요. 여기서 소프라노에서 미 플랫으로 바로 그쵸? 이렇게 되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음에 나온 이그젬플처럼 이렇게 소프라노의 미가 베이스의 미 플랫 이렇게 진행할 때는 이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잘? 그렇죠? 그래서 반응계적으로 변화된 음이 다른 성분에 나타날 경우 이를 크로스 릴레이션, 대사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선율은 자연스러운 선율 진행을 방해하므로 이러한 진행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같은 성분에서 머물러야 반응의 진행이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행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쵸? 여기 사용 불가라고 돼 있는데,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화성법 이제 풀이를 할 때 또는 화성을 채울 때 작곡할 때도 마찬가지죠. 화음과 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중요한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성도 채우실 거고 상삼성, 하삼성, 소프라노 선율에 대해서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특별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